네. 어째 갈수록 듣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시네. 자, 오늘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예.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쭉 달려야 됩니다. 문제를 좀 선별을 해서. 자, 실제로 오늘 달리는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12문제, 등기법 12문제밖에 안 되죠. 그걸 분석을 해보면 12문제 중에 10문제가 이 각하 앞쪽에서 나온 문제가 2문제예요. 이 각하부터 해서 뒤쪽에서 나온 문제가 10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파트가 바로 시험에 직결되는 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낸 시간이 사실은 아깝죠. 그 앞쪽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앞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보통 나와도 한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안 나오면 작년처럼 한 2문제 정도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아무리 못 나와도 8문제에서 10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등기법은 이 뒷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점수 따는 첩경이죠. 그거 마시면 돼요. 뭐 반만 맞으면 되지 뭐, 그죠? 등기법 12문제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등기법 30문제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공법이고 뭐고 다 길비결합니다. 등기법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문제이니까 그래도 중요한 파트, 나오는 파트가 그래도 눈에 좀 보인단 말이에요. 한 30문제 나오면 막 그냥 2차는 합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중개사 자격증 못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기시장 각하사유하고 났습니다. 지금 어제 갔다가 비를 많이 맞아 신발이 젖어서 지금 슬리퍼 신거든. 슬리퍼. 딸딸이, 그죠? 뭐 또 보세요, 보기는. 자, 등기신청 각하입니다. 등기신청 각하. 자, 등기신청 각하는 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부에 기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등기관의 처분입니다. 그죠? 이 등기신청 각하를 할 때 등기관은 반드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더라. 여기 기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기재라는 말은 서면에 적는다, 종이에 적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한다는 얘기는 서면으로 각하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서면 각하. 자, 우리 등기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문 신청하고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전자 신청 둘 다 허용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각하할 때는 전자 신청했다고 해서 전자적으로 각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기재한 결정, 각하 결정서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가 되든지 당사자를 만날 수 없으면 특별 송달 방법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서면 각하 있고, 자,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각하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 각하 말고 취하 스스로 등기 신청 포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정, 고쳐라 할 때 고치는 거, 이 취하와 보정은 신청 방법에 따라 취하 보정합니다. 방문 신청했다면 방문 취하 방문 보정하고 전자 신청했다면 전자 취하 전자 보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각하는 무조건 서면으로만 각하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인증 각하사유. 자, 등기인증 각하사유가 가장 중요한 29조 1호하고 29조 2호하고, 자, 29조 1호는 관할 위반했을 때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겠다. 29조 2호는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 신청했다면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29조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가 우연히 누군가의 실수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더라도 이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다. 절대 무효. 그리고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9조 1호 2호가 각하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거의 핵심이다. 각하 사유의 90%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29조 2호 사유입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관할 위반은 이 관할에 따라 등기부를 공시하도록 되기 때문에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가 되더라도 공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그 다음에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등기 허용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그건 등기돼 봐야 효력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선 점유권, 여러분 밑에 보면 점유권, 유치권, 그리고 분묘 기지권, 그리고 특수 지역권,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요 5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등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들입니다. 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고 지배 상실하면 무조건 상실이에요. 그래서 등기돼 있더라도 등기 때문에 점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등기돼도 무조건 무효고, 유치권 역시 점유권과 똑같죠? 그 물건, 이 채권과 결령 관계에 있는 그 목적물을 유치,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카센터 사장님이 어제 자동차 맡긴 거 그거 수리했다. 수리비 자동차에 들었죠. 그러면 그 수리비 내주기까지는 이 자동차 자체를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라는 것은 내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밤사이에 도둑놈한테 도둑 맞았어요. 자동차 없어. 그런데 온 사람한테 돈 안 주면 안 돌려줘.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 유치권도 등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치, 뭐 점유를 다른 말로 유치라고 하는 거죠. 유치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신 무엇을 가지고 공시한다? 분묘의 모양. 그죠? 우리 산소를 쌓는 그 봉분의 모양 가지고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분 모양을 갖추지 않은 평장이라든지 또는 암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기지권 또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는 권리인데, 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라고 했을 때 그것을 특정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등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은 이사 나가고 이사도로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걸 공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등기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이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진출입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상대방 토지에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를 찾아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건 소유권을 가진 자라면 통행로가 없는 토지 소유권자는 당연히 가지는 권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등기 안 됩니다. 자, 요 5가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막 전부 다 맞추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잊어먹을 만하니까 언젠가는 또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 우리 일몰일권주의 원칙상 권리는 부동산 전부에 설정되어야지 일부에 설정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4가지 있죠.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해서 이 지상권과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과 임차권은 자,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이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4가지는 거꾸로 반대로 권리의 일부, 지분을 목적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4가지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권리는 자,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 불가능,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건 이 4가지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나머지 뭐 소유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거꾸로 권리의 일부에는 가능하다. 그죠? 권리 일부는 가능하다. 해서 부동산 일부 되면 권리 일부 안 되고, 부동산 일부 안 되면 권리 일부 되고,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등기하면서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소유권은 철저하게 일물일권이 지켜지는 권리다. 맞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만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만큼은 이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그리고 권리 일부만 보존 등기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 등기됨으로써 등기부 만들어져야 된다. 보존 등기만큼은 예외다. 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포 자기지분하고 드립다 외우를 한 거 있죠? 그 가포 자기지분 관련한 거. 자, 여러 명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가등기 해놓은 권리자가. 이 가등기 권리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을 하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면 자기 지분 가능하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수인의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있더라. 포괄 수정자 이렇게 부르면 되죠. 이렇게 가포 가면 그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하는 거 가능하더라. 요거 가능하더라.
자, 그런데 이 자기 지분만 등기 가능한 이 가포에 오면 그중 1인이 와서 자기 지분만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 것까지 모두 신청하는 것은 안 되더라. 전원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안 되더라. 자, 그러면 가포가 아닌 곳에 가면 자기 지분 등기는 안 돼요. 그러나 거꾸로 전원 명의로는 되더라. 그죠? 해서 수인의 상속인이 있거나 또는 수인의 공유자가 있을 때, 자, 이 여러 명 중 그중 한 사람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하는 거 받아주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중 한 사람이 왔지만 전원 명의로 모든 사람의 지분을 모두 다 상속 등기하는 건 받아주더라. 자, 공유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 여기서 중요한 거 보존 등기 신청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 받아주지 않더라. 그러나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받아주게 되더라. 그죠? 해서 자, 보면 자기 지분 가능하면 전원 명의 안 되고, 자기 지분 가능하면 전원 명의 안 되고, 자기 지분 안 되면 전원 명의 되고, 자기 지분 안 되면 전원 명의 되고. 이것도 양자택일이다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지분만,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것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다 신청하더라. 이거는 어디 가든지 다 가능한 거야.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존 등기가 자기 지분만 안 된다. 조금 전에 봤지만 보존 등기는 권리 전부, 부동산 전부 등기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자기 지분만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파트에서 2분의 1,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가지는 갑이 그 2분의 1을 A에게 이전한다. 그거는 당연 가능합니다. 맞죠?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지분만 이전되더라도 남아있는 지분 2분의 1 있죠. 이전되는 지분 2분의 1 합치면 권리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미 소유권 등기되고 난 다음에 지분만 이전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 됩니다. 해서 요거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를 위반한 등기 각하고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제외하고도 민법에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자, 전세권.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법이 금지하고 있죠. 당연 등기 신청 각하고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기 못하도록 막아놓은 건 없죠? 그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고 수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 존재하고,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딱 붙어서 같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단순한 거죠. 자, 내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 돈 안 갚을까봐 여러분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네 부동산 경매 넘겨서 돈 받아갈 거다. 맞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유는 뭐 때문에? 받을 게 있으니까 못 받을까 싶어서 담보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권이 소멸했어요.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는데 안 갚으면 네 부동산 경매 넘길 거야. 네 받을 거 있나? 없지. 그러면 저당권 필요 없잖아. 이게 부종성이단 말이야. 채권 받을 게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고, 받을 게 없으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돈은 내가 받는데, 자, 나한테 갚아. 내가 안 갚으면 절마가 경매 넘길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내가 경매 넘겨요. 그 수반성에서 같이 생겨야 된다. 그죠? 자, 그게 저당권의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그런 얘기들. 그게 다 여기 29조 2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등기되죠.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죠. 그럼 등기 안 되는 지분의 이전 등기, 합유 지분 이전 가등기, 합유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각하 사유는 거의 매년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각하에 대해서 뭐 시험 안 나온 해도 있네.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살짝 돌려 묻는단 말이에요.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각하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각하 사유이냐 아니냐를 등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말로 살짝 바꿔서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자체 지문에서 이런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다 각하와 관련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각하는 매년 나온다. 최소 한 문제 이상. 가등기와 더불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각하하고 가등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듣기 신청 각하하는 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9조 3호에서부터 11호까지 나머지 9가지 사유. 자, 요거에 위반한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절대 무효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절대 무효로서 직권 말소되는 것은 1, 2호 위반의 등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 따져봐서 적절하면 유효로 갑니다. 자, 여기 이 3호에서 11호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원신등대라는 거. 원신등대. 기억나세요? 원신등대. 해서 여기에 적힌 내용들 등기 원인 정서, 우리 계약서나 판결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그리고 등기부에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 등기기록, 그리고 소관청이 관리하는 대장. 여기에 적힌 내용은 다 일치해야 돼요.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게 있으면 각하되는데 여기 각하 사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5호, 6호, 7호, 8호, 11호 사유입니다. 뭐 몇 호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원신등대 불일치한다, 각하다. 등기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고 이건 절대 무효는 아니더라.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하는 거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요즘 배우는 거 중간생략 등기. 요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금지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나 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절대 무효는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되도록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보존 등기 명인이 생략되고 이전받은 자가 보존 등기한 거 모두 생략등기. 역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 요것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요건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 배울 때 가장행위, 은닉행위 하면서 배운 게 등기법에 오면 요렇게 살짝 바뀌어서 소개가 되는 거야. 뭐 요런 거 했잖아. 여러분 민법에서. 자, 갑하고 을하고 자, 둘이서 정렬을 하려고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정렬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 요번에, 앞 친구한테 정렬 거 하려거든. 하니까 저 친구가 있다가, 야, 임마, 니 돈 많은가 봐. 뭐, 돈 좀 있지. 부동산 등기니까. 그거 말고, 임마, 정여세 내야 되는데. 니 정여세도 있는가 봐. 정여세 얼마 내는데? 부동산 얼마짜린데? 공시지가로 5억 되지. 그러면 한 30, 40%에서 한 1억 5천, 2억 나오겠네. 에? 그건 또 뭔데? 우와, 그거 안 물받고 있나? 집이 주택이면 3년 이상 살았나? 서울 같으면 3년, 지방은 2년이자. 그러면 매매한 거로 해서 임마 넘기면 양도소득세 면세잖아. 와이고, 그렇네. 그럼 매매한 거로 꾸며야지. 자, 실제로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공짜로 줬어. 그래서 실제로 한 행위는 정여이고, 외부에 허위로 짜고 속인 행위가 매매예요. 이 매매 같은 행위를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한 행위 가장행위. 그죠? 실제로 밑에 숨겨서 한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 은닉행위. 그럼 가장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합의가 있으니까 유효하다. 결국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요게 민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 등기법 보면 요런 거예요. 1번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2번 소유권이 전 을 됐어요. 그런데 매매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공짜로 주고 받았다. 그런데 매매가 아니고 정렬하는 사실이 들켰다. 그랬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무효가 되는가?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더라. 결국 논리의 흐름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 민법은 실체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등기 절차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무효로 된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살려내서 써먹더라. 무효등기 유용.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등기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등기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자,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있더라. 절대 무효이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요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자,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되고 이루어진 등기. 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요것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이더라. 유효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두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린다. 그죠? 위조하면 무조건 콩밥 미겨야 되는데 효력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단순히 우리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면을 첨부하지 않았다. 실제 서류는 안 들어온 거니까 위조에 방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진정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말소 등기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위조해서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승낙서는 들어온 거다 안 들어온 거다? 안 들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위조 서류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적으로 따로 하는 거고 이 등기 효력만 다툴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역시도 절대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민법에서도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가 그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추인하면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미칠 수 있도록 민법도 예제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야. 중요한 건 요거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문제만. 자, 166페이지 62번 문제. 자, 등기신청 각하 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각하 사유인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1번.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습니까? 말 좀 빠릅니까 오늘? 예,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느긋하게 양반 팔자걸음 가다가는 중간에 팍 자빠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황영조 달리듯이 달리. 자, 1번.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 신청을 한 경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만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물 일권이 아니고 반물 일권 이런 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더라. 자, 전세권과 임차권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타적 사용, 타인을 배제하고 그 사람만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전세권 있는데 임차권 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가능하면 저 부산여대 앞에 바로 원룸 구하러 간다 그랬죠. 맞죠? 이거 가면 원룸 구하러 가는 거야. 원룸. 부산여대 앞에 있다 제일 이쁜 여학생. 원룸 들어가면 호수 알아놨다가 주인 찾아가가지고 그 지금 나한테 빌려서 그 여대생한테 임차권 설정해서 빌려서 안 돼. 그럼 나는 전세권 설정해주면 되잖아. 하고 그 방 같이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저한테 그런 걸 돈 주더라도 저는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죠? 받을 사람이 아니야. 자, 3번.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안 되죠? 안 됩니다. 구분 건물 대지권하고 나오면 건물과 토지는 분리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4번 합유자 중 1인 지분. 합유 지분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합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가능 불가능? 다 불가능하다. 그럼 가압류 기입 등기 촉탁이 다 각하다. 아무리 관공서가 촉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각하야. 그죠? 그 다음 5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하고 나오는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알 필요 없다, 사실. 전부 다 알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5번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니까 5번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 필요 없다. 다시는 안 나올 거고.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등기법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가 된 소송을 확정받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 중에 일부가 등기 신청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리고 이 협의 분할은 원래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협의 분할을 해야 됩니다.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5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판결에 대한 문제하고 뭐 복잡하게 얽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지금 봤지만 요거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풀어가면 되지.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등기법 29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저 29조 2호 각각 사유 인거 찾아라. 했습니다. 인거 찾아라. 인거 찾아라. 자, 기억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 경우 했는데, 자, 약정, 특약하는 것은 부기 등기로 다 가능한데, 그런데 모든 약정과 특약이 등기되는 건 아니고 법에 근거 있는 특약 약정만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전세권 말소 등기 배울 때 권리 소멸 약정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 나시죠? 안 납니까? 자, 부산역 가다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짝지를 봤는데 이 더운 여름에 겨울 침구까지 짊어지고 다니고 옆에 갔더니 샤넬5 냄새는 죽여버리는 상당히 강한 냄새가 향기가 나더라. 20m 앞에만 가도 그 향기가 느껴져. 무슨 향기예요? 쓰레기 썩는 향기지. 그죠? 그래서 니여 와있노 이랬더니 내 만나려면 항상 부산역 광장 오면 내 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니 와 이렇게 사노? 결혼했다며. 결혼했는데 그놈의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술 먹고 두드리 패는 바람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해갖고 밖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집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전세권 설정해줄게. 근데 전세권 설정해주고 10년간 니 마음대로 살아라 설정했는데 만약 그 안에 그 짝지가 사망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상속된다. 상속되는데 누구한테 상속된다? 개 반만도 못한 그게 개차반이야. 이 개차반 같은 남편한테 상속되니까 그거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사망하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걸로 하자. 약정하고 그 부기등기 기억 안 나세요? 들어본 것 같죠? 그랬을 때 이 권리 소멸의 약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이거 설명 또 하고 가면 오늘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무리하죠? 자, 이 부동산 갑이 을이라는 여자한테 1번 전세권 을 10년 하고 약정해 줬어요. 그런데 전세권 을의 A라고 하는 개차반 남편이 어딘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부산역에서 하도 노숙을 해서 그래서 10년 안에 만약 사망하면 전세권 A한테 이 공짜나 다름없는 전세권 상속되는 거 싫죠? 그래서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해서 자, 을 사망 시 위 전세권 뭐한다? 소멸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부기등기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을이 사망했을 때 말소 등기는 갑이 전세권의 부담이 없어지니까 등기 권리자, 을은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등기 의무자로 둘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전세권 소멸한 이유가 을 사망이죠. 그리고 을의 권리는 상속되지도 않았죠. 그러면 을은 사망했으므로 말소 등기 등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행방불명, 소재불명 나오면 재권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고 이렇게 권리소멸 약정이 등기됐을 때 권리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고 이거 우리 말소 등기할 때 단독 말소 신청하면서 딱 두 개 설명한 그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등기를 부기 등기로 했다. 이거 부기 등기 가능하죠? 이 각각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민법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니은은 해당하고 디귿 가처분 등기 후 했는데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처분을 금지합니까? 금지는 못하고 제한만 할 뿐입니까? 제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날아갈 수가 있다. 그죠? 그 정도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이거 당연히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각각 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 우리 환매특약 등기 동시 신청 두 건 하고 외웠죠. 동시 신청해야 될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각하. 그래서 리얼도 맞고 그 다음 미음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고 했어요.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인데 우리 가등기 들어가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이 변소될 때 청구권 보존으로 가등기. 그리고 어떤 권리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일 때 가등기.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일 때도 가등기 가능.
그러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생기고 이전 권리자 바뀌고 변경 내용이 바뀌고 소멸 권리 없어졌을 때 그때 가등기 가능해요. 그런데 처분을 못하도록 막겠다. 처분 제한은 가등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더라. 그래서 처분 제한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압류 가등기, 가압류 가등기, 뭐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가등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처분 제한 등기는 모두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기에서 이거 보호하고 싶다. 그거는 개인이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이 요구해서 등기되는 거다. 관공서가 촉탁해야 되는 거다. 촉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관공서가 무조건 촉탁해야만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등기하고 싶다. 안 된다, 개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상의 권리는, 가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남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가등기상 권리는 남에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이 권리를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제한, 요거는 가능해요. 처분을 제한, 처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가등기상 권리, 남에게 이전, 처분할 수 있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처분 제한 자체를 가등기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뒤가 이렇게 싹 바뀌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업,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지상권 설정됐는데 임차권, 된다? 2번이죠. 넘어갑니다. 아이고. 자, 거기 한 문제부터 풀어보죠. 65번 문제. 원래는 좀 더 풀어보려고 욕심을 냈는데 안 되겠다. 65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 이거 각하할 수 없다. 이거 받아주는 거다. 그죠? 가포 자기 지분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의 위반. 요거 등기 안 되죠? 이거 각하사유입니다. 3번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 이거 안 되죠? 각하사유입니다. 4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위반이죠? 이 각하입니다. 부동산 안 하면 등기기록은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보존 등기 또 하면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 또 만들어지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첩 약정했다. 그거 부기등기로 특약으로 등기하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 아파트 분양 약관을 보니까 이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2년 동안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약관에 기재를 해놨더라. 그거 특약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냥 지가 만들어낸 거지. 우리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공유물 분할 금지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등기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다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면 뭐 등기필 정보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 나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175페이지 갑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각하 문제는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돼. 다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자, 그리고 표시 변경하고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디에 등기가 됩니까? 표제부. 그러면 이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그리고 이 등기하고 멸실 등기라는 등기가 있어요.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얼마 멸실했을 때,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자, 이 두 등기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떠올라야 돼요. 뭐, 외우라 한 거. 단주 대신. 그거 떠올라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용어가 나왔을 때 단주 대신 떠올랐다 하면 그 문제는 이미 80%는 정답을 맞췄다 생각하셔도 돼. 이게 거의 뭐 핵심입니다. 단주 대신. 예전에 등기법 시험 보면 운이 좋을 때는 이 단주 대신만 기억이 나도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12문제 중에. 엄청나죠? 우리는 6문제만 맞추면 된다 이래 가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맞출 수 있다. 요것만 알아도 재수 좋으면.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단독 신청합니다. 이 공동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한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only 언제나 무선 등기로만 한다. 주등기로만 한다. only 주등기.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주등기로만 한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대장을 첨부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지적법 할 때 이미 배웠어요. 토지 표시는 선 등록 후 등기하게 되고 토지 표시는 대장 표시를 등기부가 뺏겨가야 돼. 맞죠? 그래서 먼저 대장에 새로운 표시를 등록해 놓고 그 대장을 등기부가 그대로 뺏겨야 되니까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라 라고 등기부에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 있다. 자, 이때 이 신청 의무 토지든 건물이든 변화가 있으면 또는 멸실되면 몇 월 내? 1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 1월 내에.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칙 어떻게 된다? 없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도 없더라. 자, 다만 여기서 건물이 멸실하면 1월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자,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만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또는 줄여서 부존재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해서 부존재하는 그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건물이 멸실한 사실은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만 있다 뿐이지. 그러나 등기부를 없애야 됩니다. 부동산 없으니까 등기부 없애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를 폐쇄하는 등기가 원칙 무슨 등기냐? 멸실 등기야. 부동산이 전부 없어지면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는 폐쇄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존재 건물도 어쩔 수 없이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합니다. 실제로 멸실한 건 없지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멸실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이 멸실 등기는 1월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체 없이. 해서 요거 정도는 알아둡니다. 물론 지체 없이 안 하더라도 행정적인 벌칙조차도 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를 합병하거나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토지를 합병하면 옛날에 여러 개 토지 소유자 갑이었어요. 합병해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맞죠? 자, 한 토지 소유자 갑이었는데 10개로 쪼개도 다 소유자 갑이에요. 맞죠? 그리고 합병할 때 한쪽 토지에 지상권 있고 한쪽 토지 지상권 없으면 합병은 가능하죠? 그럼 합병하고 나면 지상권은 전체 토지로 확장이 돼요. 원래 있었던 부분만 계속 존재해요. 원래 있었던 부분만. 자, 이 얘기를 들으면 합병이나 분할은 권리관계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표시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면적이 달라지고 지번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거 있고. 맞죠? 그러면 토지 분할이나 합병은 권리에 관한 등기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다. 표시에 관한 등기다. 그럼 분할 합병 나와도 단주 대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01번 175페이지 01번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건물 구조가 변경됐어요.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거 권리의 변화입니까? 사실관계 표시 변화입니까? 표시 변화죠? 그럼 이거 단주 대신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변경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변경,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1번은 맞다. 1번이 정답. 자, 2번부터 뭐가 틀린지 봅니다. 자, 2번은 조금 이따 보고 3번부터. 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어요. 요거 권리 변경, 표시 변경. 표시 변경 단주 대신이다. 그런데 부기등기 방법으로 틀렸다. 주, only 주.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이거에서 3번 틀렸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건물의 구조 변경. 구조도 건물 표시죠.
그럼 단주 대시이단 말이에요. 그 변경 계획하는 경우는 단주 대신 하는데 종전 사항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나왔어요. 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변하기 전 옛날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말소, 지우는 게 원칙입니다. 붉은 선을 그어서 종전 사항을 말소합니다. 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 등기했을 때 옛날 바뀌기 전 내용은 원칙 어떻게 한다? 말소, 지웁니다. 그러면 권리 이전 등기했습니다. 권리 이전 등기했을 때도 옛날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말소, 지워버립니다. 전세권 이전했다. 그럼 전세권이 A에서 B로 가면 현재 전세권자는 B지 A 아니죠? 그러면 옛날에 A는 지워버립니다. 변한 게 있으면 변화 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뭐한다? 지운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앞 소유자는 안 지웁니다. 항상 소유권은 특별 대접받습니다. 등기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권리고 소유권이 있어야 다른 권리 비로소 생길 수 있죠. 항상 소유권은 특별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앞 소유자 빼고 다른 이전 등기했을 때 앞 권리자 지운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다. 앞에 표시 지운다. 기본으로 바뀌기 전 옛날 건 지운다. 앞 소유자 빼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하고. 그러면 2번 봅니다. 2번.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명인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 등기된다. 요거 우리 지적부 할 때부터 이 문장은 외워야 된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그 기재는 안 바꿔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언젠가 바꿀 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 직권 변경할 수 있다.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명인 신청에 의해서 변경합니까? 직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직권 변경할 수 있으니까 2번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 뭐 사실은 2, 3, 4, 5 알 필요 없잖아. 1번 선등록 후등기 그것만 떠올리면 1번이 맞다.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다 생각하시는데 옛날 21회 이전에 나왔던 문제는 안 풀려고 하는데 요건 기본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본 겁니다. 됐죠? 그 정도. 자, 02번 문제 몇 개 질문만 보겠습니다. 자, 1번. 02번 문제 1번. 토지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는 토지분할 합병은 권리에 관한 거다, 표시에 관한 거다. 표시. 그럼 단주 대신 한다, 그죠? 단주 대신.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인, 즉 토지 주인이 그 사실 있는 때로부터 자, 단주 대신 신청 의무 있다. 몇 개월 내?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나 신청 의무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정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 2번. 토지 표시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단주대, 대장 첨부. 맞죠?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3번. 토지 표시 변경했다면 종전 표시는 말소하는 표시 지운다. 막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비슷한데 5번 보시죠.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하는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다면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거 외의 권리가 있지만 합병할 수 있는 예외가 창설적 공동저당. 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예외 하나 더 있었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거 보면 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보면 뭐 대충 지나가도 되고 그럴 거예요. 자, 03번 문제만 하나 더 보죠. 03번. 자,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옛날 문제지만 지문 한 개로 얼마든지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지문들이 제법 있어서. 자, 1번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소유자 주소가 안 맞다. 지금 와서 고칠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옛날 이미 권리를 상실한 이전 권리자 또는 이미 사망한 자, 이런 자의 등기는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름 안 맞네. 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소가 안 맞았네. 지금 와서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현재 권리에 치중하는 거지 옛날 권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잘못된 거 지금 발견하다도 고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소유권이 이전된 후 종전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 할 필요 없다. 안 해준다 그런 거. 등기관한테 들고 가면 등기가 입이 툭 튀어나와갖고 먹던 과자 집 던지분다. 그죠? 옛날 것까지 다 해달라 카노.
성질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표제부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뭐예요? 그 등기가 되면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예요. 맞죠? 그러면 자, 여기 저당권자 A 1억 2번 저당권자 B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1억을 2억으로 정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2억으로 등기되는 순간 B는 앞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1억을 더 받아갈 가능성이 생겼죠? 손해볼 우려 있죠? 그 손해볼 우려는 등기가 되면 2억으로 바뀌면 손해볼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 부동산 2층짜리 부동산이에요. 2층짜리 부동산. 그래서 2억이나 빌려줘도 느긋하게 아이고 집 큰데 뭐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칼바람이 불면서 2층만 싹 깎아서 들고 와봤어. 자, 단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표제부에 2층 주택 돼 있던 것을 이제 2번 단층 주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2층이 가치가 높아요? 단층이 가치가 높아요? 2층이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고 면적도 넓으니까 가치가 더 높았겠죠. 이걸 단층으로 바꾸면 그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거 손해볼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고치는데 이 사람들 이해관계인 승낙받아라 해버리면 그럼 이해관계인이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왜요? 이거를 단층으로 고쳐야 단층이 되는 거예요. 안 고쳐도 이미 단층인 거예요. 안 고쳐도 이미 가치는 단층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등기해야 단층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권리는 등기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관계는 이미 그렇게 되는 거야. 맞죠? 등기해야 단층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단층주택으로 바뀌면 내 손해볼 우려 있잖아. 그럼 안 바꾸면 네 손해 안 보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손해는 아는 거야. 그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장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건 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몰라도 됩니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요거는 뭐 법무사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 됐습니다. 그때 등기 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우리 경정 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얼마 잘못된 거? 일부. 그러므로 자, 경정 전후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일부만 고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등기소가 예를 들어서 예규로서 이 대법원이 소개하는 게 있어요. 자, 권리자가 모두 바뀌면 요거 동일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종류가 바뀌는 경정. 요것도 동일성 유지되지 않는다. 이 경정 못합니다. 그래서 자, 갑이 소유자로 듣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여야 되는데 잘못 듣게 됐다. 이거 을로 바꾼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권리자가 완전히 바뀌거든. 갑의 권리와 을의 권리는 완전히 다른 권리예요. 같은 권리이지만 갑이 가진 권리, 을의 권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갑 플러스 을로 공동 소유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병 플러스 정의 공동 소유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이거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자가 모두 바뀌거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갑 플러스 을의 공동 소유로 등기돼야 되는데 처음에 갑의 단독 소유로만 등기됐어요. 이걸 요렇게 고칩니다. 권리자가 모두 바뀌었어요. 을만 새로 등장했어요. 을만 새로 이거는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모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 전세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야, 이거 처음에 임차권으로 등기하려고 한 거야. 전세권으로 잘못 등기됐어요. 이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권리 자체가 바뀌니까, 종류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거 했던 거. 지금 요거 정도는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됐습니다. 자, 법인은 법이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 단체가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이구, 사람 취급해주는 그런 단체고, 저 단체는, 아이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단체야. 그러면 그 단체와 이 단체는 같은 단체야, 완전히 다른 단체야? 완전히 다른 단체야. 즉,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돼서 법인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같은 거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권리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권리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정하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마친 후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는 이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경정. 상속 등기도 피상속인 사망 시 효력 발생, 협의 분할도 사망 시 효력 발생.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친다라는 개념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도 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180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